자, 세 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다음 중에서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고요.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f라고 가정하고 얘를 g라고 한번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무시하고요. 여기가 1부터 3까지 주어져 있고 얘도 뭐 1부터 뭐 4까지 있다 해볼까요? 얘도 1부터 뭐 3까지 있다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f란 i가 얘네들이 하나씩 대응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녀석이랑? 근데 이 안에서 이 녀석이 선택되는 이 치역들은 이 공역에 대해서 부분집합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얘네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이 대응이 돼야 얘네가 얘네를 타고 얘네가 또 누군가를 쏘겠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 3이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5에 대응이 된다고 해볼게요. F라는 녀석의 치역이 G라는 녀석의 정역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얘가 5가 없다 보니까 쏠 수가 없습니다. 합성함수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앞에 처음에 출발한 녀석의 치역이 나중 출발한 녀석의 정역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이 친구를 보면 어차피 직선이니까 치역의 관점에 보면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서부터 어디까지예요? 3을 집어넣으면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겨본 그래프니까 이것도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네. 지금 그림이 이런 그림이거든요. 0이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2에서 최대값, 0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그럼 0을 집어넣으면 0이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얘도 최대값 이렇게 2라는 걸 이해할 수 됩니다. 그 다음 h라는 녀석은요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3이면 여기쯤에 있겠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3이 되겠죠?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가 됩니다. 최대값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요 최소값은 0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0에서부터 4까지 이런 범위를 갖는 함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씩 해볼게요. 그럼 얘부터 본다면 우리가 합성함수는 뒤에서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부터 먼저 표현해보면 G라는 아이는 얼마냐면 G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정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치역은 얼마예요? 0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함수들이 뭐예요? G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F를 타고 갈 건데 F의 정역이 얼마냐면 0에서 3까지나요. 그러면 너의 지역이 0에서 2까지니까 3까지면 이렇게 해당이 돼서 F란 녀석의 정역 안에 G란 녀석의 치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들 쏘면서 또 이거 쏘겠죠. 그죠? 1번은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어떤 일이 벌어짐? G부터 가는 거야. 걔네 지었네? G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정역이 2까지 가는 거고 G란 녀석이 있고 그럼 G란 녀석이 0에서 2까지니까 0에서부터 2까지 대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H가 되겠죠. 그럼 H라는 아이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3까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러니까 H라는 녀석의 정역 안에 G라는 녀석의 치역이 포함되어 있겠죠. 얘도 합성함수가 성립합니다. 자, 다음 요거 세 번째 거. 자, F부터 그려보면 F는 0부터 3까지예요. 3까지. 치역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요게 F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G를 타고 가는데 G는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됐죠? 얘도 마이너스 2까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아이들이 G를 타고 전부 다 합성함수 성립이 돼. 자, 다음 4번입니다. 어디 있는 거야? 자, 4번 H. H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예요. 3까지고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4까지 쏘겠네요. 4까지 쏘고 이게 H라는 함수고 그 다음에 G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럼 G는 정역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원래 2까지만 있는 요런 녀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G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거 4를 쏘는 애가 누구예요? 뭐 3가 지금 G니까 잠깐만요. 이제 요거 하는 중이죠. H니까
3을 집어넣으면 이 3이 4를 쏘게 됩니다. 원래 G라는 녀석은 요거밖에 없었는데 얘가 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시 뭐라고? 앞에 녀석의 치역이 뒤에 녀석의 정의역 안에 부분집합이어야지만 걔네들이 다시 또 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두 개의 함수 fx와 gx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hx가 이렇게 성립이 된대요. 다음 만족할 때 얘네들을 물어봤죠. 우리가 이런 건 알고 있잖아요. g2가 얼마입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10이에요. 그럼 얘가 10이니까 f10은 얼마예요? 여기 집어넣으면 33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친구가 3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f2가 얼마예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9인가요? 그럼 우리는 결국 얘가 9이다 보니까 뭐만 구하면 돼요? h9란 녀석의 이 값만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성질을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9를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실수 성립해야 되니까. 그럼 다시 표현하면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f의 h9 얘가 뭐랑 같아요? 지구랑 같아요. 9를 집어넣으면 81, 87로 결정됩니다. 뭐가 궁금하다고요? h9 나는 너가 궁금해. 편의상 K라고 놓고 K값 구하면 되겠죠? 그럼 FK니까 여기다 K를 집어넣어. 그럼 3K 플러스 3. 이 친구가 87과 같아요? 그러면 3이 넘어가니까 K값은 84. 84를 3으로 나누면 28인가요? K가 2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K값이 H9니까 이렇게 28 합산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61로 결정됩니다. 4번이었네요.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시켜 줄 때 얘네들을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H-5니까 나는 얘가 -5가 됐으면 좋겠어. 통째로. 그죠? 그럼 -5가 되는 gx가 -5면 gx의 y값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gx가 -5가 되는 x값이 얼마냐면 넘기면 x는 -2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얘가 -5가 될 거고, 그럼 다시 표현하면 h의 -5라는 애는 x에 얼마를 집어넣었다고요? -를 넣었으니까 f의 -이랑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니까 여기 성립되고 -6으로 결정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 더. h11이야? 그럼 난 네가 11이었으면 정말 좋겠어. 그러면 gx가 11이면 y값 11. 너가 11이 되는 x값을 얼마인지 봤더니 넘어가면 8, x가 2가 되겠죠. g2가 11이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다시 표현해봅니다. h11은 f2예요. 그러면 h11은 f2니까 f2, x가 양수니까 어디 밑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둘이 더해서 -2로 표현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집합 x가 1, 2, 3, 4, 5인데 f는 x에서 x로 갑니다. 그래서 표현해 볼까요? 1, 2, 3, 4, 5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해서 f 함수를 그려봅니다.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그래서 4일 때는 1을 쏘고요. 5일 때는 2를 쏘고요. 1, 2, 3일 때는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3, 4, 5로 대응이 됩니다. 3, 4, 5로 이런 함수가 f라는 함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1, 2, 3, 4, 5로 가는데 얘가 성립한대요. 이 문제 한해서만 교환법칙 성립한대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조인 상태에서 얘를 물어봤죠. 그럼 우리가 f에 대한 정보는 다 알고 있으니 뭐가 궁금해요? 나는 G2, 죄송합니다. G2가 궁금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 건데 일단 얘부터 보면 F4잖아요. F4는 얼마냐면 1이죠. 그럼 얘가 1이니까 G1이 2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얘 가지고 찬찬히 G2를 구하시면 돼요. 이 친구가 궁금한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여기 X가 생략된 거예요.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F에 그리고 G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변도 G에다가 F에다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G는 2잖아요? 그지? 그럼 F2니까 F2는 4가 되겠죠. F1은요? F1은 3이니까 여기가 G3이 4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써. G3은 얼마야? G3은 4였다는 소리야. 됐죠? 그러면 이 식에다 또 다시 한번 3을 집어넣어요. 네가 3. G3 알고 있으니까 3을 집어넣어.
그럼 G3가 4예요. F4가 얼마예요? F4는 1이죠. 1이고 F3은 얼마야? 3은 5니까 G5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자꾸 숨겨놨어? 이 정도쯤은 나와줘야지. 다시 갑니다. 얼마를 집어넣어? 5를 집어넣어. 언제 나올 때까지? G2가 나올 때까지 5를 집어넣어. 그러면 G5는 얼마예요? G5가 1이에요. 그럼 F1은 얼마예요? F1은 3이에요. 그럼 F5는 얼마예요? F5는 2죠. 그러니까 이게 G가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나왔죠? G가 3이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어. F3은요? 3은 누굴 쌓여? 정답은 5로 결정이 됩니다. 자, 집합 A는 0에서 1까지 주어져 있고요. A에서 A를 함수 있고 0에서 1, 여기도 0에서 1. 자, fx의 그림을 이렇게 산 모양, 마운틴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합성함수의 표현 방법 가지고 이렇게 쭉 여러 번 합성했을 때 10개를 더한 값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4분의 1 집어넣어. 4분의 y좌표는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얼마예요? 요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다시 넣으면 되겠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F2라는 애는 F의 4분의 1 이렇게 생겨 먹었고, 이 친구가 우리가 방금 계산한 얘란 얘기죠. 그래서 나온 함수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시 한번 집어넣으시면 돼요. 2분의 1이라는 아이를. 얘랑 똑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분의 얼마인데 2분의 1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러면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F2가 얘니까 얘를 다시 또 넣으면 됩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y값이 0이니까 0이 되는 거고, 또 0을 이게 세 번 합성한 거니까 F 3개짜리 합성이니까 0 집어넣으면 또 0이에요. 0을 넣으면 또 0이 되겠죠. 에이, 그만해. 계속 0만 찍혀 있겠네. 둘이 더해주세요. 정답은 2분의 3으로 결정됩니다. 자, 0에서 2까지 정의된 fx가 주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의 표현 방법 4분의 5라는 애를 그제 계속 집어넣어서 f라는 녀석을 2026개를 합성시켜 주세요. 하나씩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f의 4분의 5를 계산해 봅니다. 그럼 4분의 5를 계산해 보면 4분의 5일 때 함수값 여기 있죠? 그럼 너겠죠? 2분의 3이 되네. 아, 이게 2분의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친구들은 분명히 규칙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한 번 넣은 거를 다시 넣으면 되니까 2분의 3일 때 함수값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은요? 3은 4분의 5에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일 때 함수값은 2가 되겠죠? 그 다음 4는요? F4에 너는 생략하겠습니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1을 집으면 0이 되겠죠? 0을 집어넣으면 다섯 번째 4분의 5를 집어넣은 건 0일 때 함수값이 1이 되겠죠? 그 다음 또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1, 2, 0, 1, 2, 0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무시하고 1, 2, 0, 1, 2, 0이 반복이 돼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짓을 몇 번을 반복을 해? 2026번을 반복을 해. 그러면 어쨌든 2026을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몇 개인 걸 확인하면 되겠네. 3으로 나눠봅니다. 6, 3, 18, 22, 7, 3, 7에 21, 16, 3, 5, 15 끝났죠? 나머지가 몇 개야? 한 개야. 그러면 결국 이 3개짜리 묶음이 675묶음이 있고 하나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 남는 걸 얘로 가정을 하면 이런 묶음이 몇 개 있다고요? 675개 있다고요. 그럼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세 번째 녀석이 되겠죠. 정답은 0으로 결정됩니다. 자, 이 문제도 방금 풀었던 문제는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제 1, 2, 3을 좀 바꿔놨어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F에 1을 집어넣었어요.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일 함수값 3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두 번 한 거는 3을 집어넣은 거니까 2가 됩니다. 다시 한 건요. 2를 다시 집어넣으면 1이 되겠죠. 그 다음 또 1이 나왔으니까 1 집으면 3이 되겠죠. 아, 이렇게 3개씩 반복이 돼요. 얘를 뭐로 나눠? 3로 나눠. 그럼 나머지가 1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33묶음이니까 하나 남으니까 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인 아이들. F1, F4, F7이 전부 다 3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F2도 마찬가지로 쭉 나열해 봐서 이제 다 주기가 3개씩 나올 것 같습니다. 나눠가지고 나머지를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2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1392번 보겠습니다. 집합 x에 0에서 2가 주어져 있고요. x에서 x 함수인데 이게 지금
다 지워졌거든요. 요렇게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녀석의 그래프의 기형을 물어봤습니다.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합성함수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결국 gx의 y 치역이 f의 정의역이에요. 다시 gx의 y 값이 f의 x 값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gx를 먼저 확인해 보면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럼 gx가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다른 함수잖아요. 그래서 0에서 1, 1에서 2까지 그래프를 다시 다르게 구분져 놓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gx가 0에서부터 1까지로 생각해 볼게요. 여기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의 y좌표는, 치역은 1에서 0으로 갑니다. 높낮이를 보셔도 되니까 1에서 0으로 감소해요. 뭐가? y값이 gx가 x일까요? gx 통째가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요? gx라는 아이가 1에서 0으로 가게 돼요. 즉 0에서 1, x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중인데, 이 범위에서는 0에서 1까지는 gxy 값이 1에서 0으로 갑니다. 그럼 너의 관점에서 너의 y 값이 너의 정의역 x의 범위로 바뀌는 거예요. 이 높낮이가 이 좌우로 변하는 거예요. x 값이니까, x의 범위니까. 그럼 얘가 1에서 0으로 가면, x로 변하면 x가 1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x가 1에서 0으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럼 1일 때는 2고 0일 때는 0이니까 처음에 2부터 출발해서 0으로 가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진다는 소리죠. 괜찮죠? 어쨌든 직선이니까 지석끼리 합성하면 직선이 나옵니다. 양 사이드만 잡아 생각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범위를 볼 건데, 이 범위의 y 값이 0에서 2예요. 그럼 0에서 2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그래프가 0에서 1, 1에서 2까지 다른 그래프이다 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요렇게 1이 되는, y가 1이 되는 요 값을 기준으로, 요 값을 편의상 알파로 놓을게요. 얘는 2분의 3이긴 할 텐데, 알파로 놓습니다. 여기 알파로 가정하면, 다시 봐요. x가 1에서 알파, 이 범위의 그림을 그릴 거야. 1에서부터 알파의 범위를 그릴 거고, 그럼 그때 gx의 y값을 추적해보면 1에서부터 알파까지는 y값이 0에서부터 1로 가잖아요.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럼 얘가 0에서부터 1로 가다 보니까 이 y값이 합성이 되면서 f의 정의역 x가 0에서 1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x가 0에서 1로 간다는 소리는 0일 때 0이고 1일 때 2니까 이 그래프가 그러는 얘기죠. 이 범위 내에서 2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x가 알파에서 1로 가요? 그래, 알파에서 1로 가면 1로 간다는 소리잖아. 그때 gx는 여기에서 1로 가겠네. gx가 어디로 간다고요? 1에서 2로 가겠네. 그럼 이 1에서 2로 가는 y 값이 f의 정의역, x의 범위가 1에서 2로 간다고. 여기에 출발 1로 간다고요. 여기일 때 2고 2일 때 0이니까, 여기일 때 2고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완성이 되고, 이 그래프를 보기 문항 중에 찾으시면 됩니다. 0에서 2까지 정의된 두 개의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다음 중 진입 판정. 취 합성 f자는 별다른 게 없죠. 그죠? 자리 바뀌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하시면 되겠죠. 다시 fx의 y값 치역이 너의 정역으로 변한다. fx의 높낮이가 너의 좌우로 변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고 하나씩 고민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이 fx 입장에서 어디를 볼 거냐면 0에서 1, 1에서 2까지 다르잖아요. 그럼 0에서 1까지를 봤더니 0에서 1까지 그림을 그리면 치역이 0에서 2예요. 그럼 그 0에서 2까지 올라가는 게 0에서 2까지 이렇게 좌우로 변하겠죠.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물론 다 그리면 되는데 이 그래프 자체가, 그냥 그릴까요? 그죠? 저걸 또 끊어 놓으려고 했는데 그냥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x가 0에서 1까지 갑니다. 그럼 누가? fx가, fx의 y값이 어디서로 가요? 0에서 2로 가요. 그럼 이 0에서 2가 위로 올라가는 애가 뭘로 변한다고요? gx의 입장에서 0에서 2로
여기서 1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놓으면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왜 내려가 아저씨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어요. 요 값은 2분의 1이죠. 왜냐 2분의 1이냐면 이렇게 놨을 때 요 값이 1이 되는 값이 얘가 2분의 1이거든요. 얘가 알파로 넣으면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0에서 알파까지 그지? 그림을 그리면 치역이 0에서 1이니까 0에서 1이니까 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알파부터 1은 y 값이 1에서 2니까 1에서 2니까 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 값이 2분의 1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 그냥 뭐 써보지 뭐. 아까 제가 이렇게 나눠서 풀려고 그랬는데 그냥 푸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냥 해본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1에서 2까지예요. 1에서 2까지 가면 f란 i가 어디로 가요? 1에서 2 가면 y 값이 2에서 0으로 감소합니다. fx가 어디로 간다고? 2에서 0으로 감소해요. 그럼 2에서 0으로 감소하니까 2에서 0인 y 값이 너의 관점에서 x 값으로 변해서 2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0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올라가고 남의 상수함 두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가 y는 g의 fx예요.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치역은 0에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죠. 그죠? 맞죠? 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니까 0에서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0에서 2까지예요. 참이고요. 이 그래프와 x축, y축, x는 2. x는 2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 모양, 요 두 개를 여러분이 합산해서 더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렇게 자르면 요 넓이가 1이에요. 요렇게 자르면 요 넓이도 1이 되겠죠. 요거 꺾어서 붙이면 요렇게 붙여지겠죠. 그래서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이네요. 자, 디귿번. 이 그래프와 y는 1.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y는 1의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이 실근이 되겠죠? 그럼 1은 어디에 있어요? 1은 이거 지워보고 1은 어디 있냐면 안 쓴 색깔이 이 색깔 안 썼죠? 썼네요. 쫙쫙. 1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됐죠? 이거 원래 없는 녀석입니다. 그죠? 아까 넓이 때문에 이렇게 그려 놓은 거고. 그럼 결국 이 점과 이 점에 이 그래프, V자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 이 두 개의 합을 물어본 겁니다. 맞아요? 근데 얘가 2일 수밖에 없죠. 왜? 알파, 베타의 중점이 1이잖아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반을 한 게 1이니까 알파, 베타는 합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모두 참이었네요. 자, 얘도 아까 유사한 문제인데 합성하면서 여러분이 그리는 거 조금 어려워하니까 또 이 문제도 접근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일단 이 녀석의 y 값이 너의 정의역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fx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첫 번째 0과 2분의 3 사이에서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x가 0에서 2분의 3으로 이렇게 증가할 텐데 그때 f라는 어디서 어디로 가요? f라는 0에서 3으로 위로 올라가죠. 0에서 3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이 y 값이 누구의? g의 관점에서는 정역으로 바꿔요. 그럼 0에서 3으로 가니까 위로 올라가? 0에서 3 왼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소리죠. 즉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옮겨 그리면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요. 됐죠? 그래서 2분 3까지 대충 요만큼을 줄게요. 요만큼을 주고 저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2가 있고요. 여기 한 칸, 두 칸이니까 요 비를 따져가지고 한 칸, 두 칸으로 해서 여기 3. 이렇게 놓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조금 많이 갔나요?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쯤 있다고 치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저 왼쪽 그래프예요. 그러면 얘의 b가 1대 2잖아요. 그럼 이걸 3으로 나누면 한 칸당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칸이니까 이 값이 2분의 1이라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 더. 그럼 이제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그 다음 걸로 2분의 3에 3까지 가잖아요. 그때 fx는 3에서 0으로 감소합니다. 이 fx가 얼로 3에서 0으로 감소해요.
그러면 3에서 0으로 감소하니까 G의 관점에서는 정역이 3에서 0으로 감소하는 여기에서 역방향으로 가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럼 3에서 2, 2에서 1, 두 칸, 한 칸. 그러면 이게 1 차이 나니까 여기 누가 있어요? 옆에 1 차이 나고 2분의 5겠죠? 그리고 여기가 3까지 해서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 점을 찍어서 완벽히 대칭인 이런 모양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예요? Y는 G의 합성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다 그려놨으니 이 친구 판단해 보는 건 여러분 유지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방금 전 한 문제랑 동일하니까. 넘어갈게요.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대요. 마이너스 2와 4에서 이렇게 근을 갖습니다. 요게 0이 되는 서로 다른 세시경 s가 세기가 될 때 세시력근의 곱을 물어봤어요. 일단 다시 표현해보면 f의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f의 4도 0인 이런 이차함수입니다. 근데 뭐를 물어봤냐면 f의 fx가 얘가 0이 되는 그런 근이 3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합성함수는 두 개가 짬뽕된 거니까 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 오른 손바닥이 얘가 얼마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이거나 4가 들어가면 0이 되겠죠. 너가 얼마가 되는 fx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4가 되는 이 친구들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소리입니다. 그는 3개가 되고요. 그럼 얘는 밑에 것부터 보면 y는 fx와 y는 4의 교점이에요. y는 fx와 y는 4 이렇게 표현되겠죠. y는 4란 그래프가. 그래서 이 친구가 뭐 베타, 감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랑 y는 마이너스 2랑 근이 한 개가 나와야 돼요. 총 3개니까요. 그럼 누구야? 너네들의 대칭축이 x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가 되면서 y가 마이너스 2가 돼야 이렇게 그려져서 y는 마이너스 2니까 알파란 애가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알파는 1이었다는 소리죠. 그죠? 근이니까. 그럼 1이니까 베타 감마만 구하면 되는데 그럼 베타 감마는 이 그래프와 y는 4의 교점이니까 연립할 수밖에 없고 fx를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fx에 대한 식은 다시 표현하면 폭 a에다가 1, 마이너스 2가 꼭점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란 소리고 요점이나 요점 집어넣어서 0이 되면 되겠죠. 저는 얘를 f4가 0이에요. 4를 집어넣어 a에 4를 집어넣어 9가 될 거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넘기면 a가 9분의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뭐야? 절로 가. 그래서 a가 9분의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친구랑 y는 fx와 누구? y는 4 얘네들의 교점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구해서 곱해야 되니까. 그러면 2가 넘어오면 얘가 6이 되겠죠? 그럼 x-1의 제곱이 2가 넘으면 6이 되면서 너의 역수가 곱해져 2분의 9인가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약분하면 27이 되나요?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그러면 너의 제곱이 너니까 x 빼기 1은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3. 1이 넘어오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33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곱해봅니다. 알파는 1이고요. 얘네가 하나가 1 플러스 3~3이고 하나가 1 마이너스 3~3이니까 합차 공식에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6으로 결정됩니다. 2번에 위치해 있네요. 자, fx는 그림같이 2, 마이너스 6을 꼭점 갖고 0, 마이너스를 지나네요. 그럼 fx는 결정이 됩니다. 표현해보면 일단 합이니까 일단 좀 이따가 이제 필요한 문제 써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너네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서로 다른 무등식을 해야 그럼 어떻게 그랬어요? 얘가 이렇게 가려버리면 됩니다. fx라고 생각해서 fx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fx의 그래프와 fx와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때 만나는 x의 값 그러니까 누구예요? 0도 있고요.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누구랑 누구야? 저 안에 들은 fx가 얼마이거나 0이거나 또는 얼마이거나 4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결국 이 방정식으로 변해버리고 얘가 0일 때 얘가 4일 때 모든 식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그래프가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먹었고 여기가 이렇게 x축이잖아요. 근데 대칭축이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와 y는 0
너네 둘이잖아요. 알파 베타면 알파 베타의 중점이 2다 보니까 얘네들의 합은 4로 결정이 됩니다. fx가 4여도 fx의 그래프와 y는 4가 이렇게 생겨 먹어도 여전히 얘가 알파1, 얘가 베타1으로 세팅을 해도 너네들의 중점이 2가 되겠죠? 더한 건 4가 되고요. 그래서 4를 두 번 더하면 정답은 8이 될 거고 2번에 위치해 있네요. 자, y는 fx 그래프가 x는 2의 대칭이고 아무것도 줘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 놓고 두 점에서 만나고 그다음 이 녀석이 0이 되는 서로 다른 모델 시간 물어봤죠? 일단 마찬가지로 얘를 또 요렇게 하나의 그냥 x라고 생각하세요. fx가 0이 된대요. 그럼 0이 되는 아이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알파, 베타로 약속합니다. 그러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니까 네가 알파이거나 베타였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면 다시 표현해보면 f의 ex-1 이 친구가 얼마이거나 알파인 게 근이고 또 하나는 베타인 게 근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가 x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럼 다시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래 생겨 먹었고 이렇게 x축이 존재하는데 이 알파라는 애와 베타라는 애가 있는데 알파라는 애는 0보다 조금 큰 i죠. 0과 2의 사이에 있는. 그러면 이걸 또 가려버리면 어떤 fx와 y는 알파의 교점이야. 괜찮아요? fx의 그래프와 y는 알파 얘네들의 교점이 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fx로 가정하면 fx랑 알파니까 알파는 0과 2 사이 어떤 수죠? 이 0이니까 이렇게 해서 y는 알파라고 약속을 해봅니다. 하나만 정의 풀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와 알파가 만나는 이 교점이 알파1, 알파2라고 하면 알파2 알씨. 그러면 얘가 얼마면 좋겠어요? 알파1이거나 알파2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f 알파1이 알파잖아요. 알파1, 알파를 지나잖아요. 이 점의 좌표가. 그러니까 이게 알파1이면 됩니다. 그럼 2배 ex-1이 얼마가 되는? 알파1이 되는 게 하나의 근이 되는 거고 알파2가 되는 게 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적 x값이니까 여기서 x값 결정해 주기를 1을 넘기고 1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넘기고 알파1 더하기 1이 근이 되는 거고 너도 마찬가지로 2분의 더한 거니까 2분의 더한 거니까 쭉 이렇게 써주고 알파2 플러스 1 이 친구가 얘가 근이 되는 얘가 근이 되는 두 개를 더한 거예요. 두 개를 더하면 알파1과 알파2의 합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알파1과 알파2는 여기 대칭이 정확히 2였죠? 그럼 얘네들의 합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가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4니까 4에다가 5, 6 2를 나누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알파가 되는 두 분의 합은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왜? 베타는 2보다 큰 어떤 값인데 베타를 여기다 또 놓고 y는 베타라고 놓고 그 근, 이 근이 베타1, 베타2로 가정했을 때 나는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어? 베타1, 베타2였으면 좋겠어. 그럼 그대로 놓고 또 그대로 써주면 베타1, 베타2로 바뀌어 있을 테니까 3이 하나가 더 결정이 될 거고 이 4개의 총합은 6으로 결정이 되겠죠.